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대선과 무관한 엉뚱한 음모인지 공작인지 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당내에서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어제 오후에요. 한국일보에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계파 불용, 계파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걸 당헌에 새로 집어넣겠다 하는 겁니다. 계파를 인정하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를 당헌에 새로 집어넣겠다는 건데, 애초에요,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요, 윤석열의 수직적 당통 관계, 당과 대통령 관계. 윤석열은요, 완전히 그냥 자신이 1호 당원인데 사실상 당대표 위에서 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점에서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엉뚱하게 모든 계파 이렇게 됐어요. 요번에요. 어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개정안,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내일 모레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 개정안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개정안 내용을 띄워줘야죠. 지금 현행과 오른쪽에 이제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기본 정책보다도요, 밑에 당헌을 봐주십시오. 당헌. 그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 당헌을 보면 우리 현재는 당헌 제8조에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8조 1항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뭐 1, 2가 이제 기존의 당원이었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죠. 당정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위해서 당정 협의회 같은 거를 이제 수시로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사망을 새로 신설을 하겠다. 사망을 제8조에 사망을 새로 신설을 하겠다는 건데, 사망이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 요 조항을 넣겠다는 거예요. 애시당초는요, 이게 당통 관계를 기존의 그 수직적, 그러니까 뭐 여당이 이 여의도에 뭐 저 대통령실 출장소냐 하는 오명이 늘 있어 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국민의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뭐 같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뭐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원래 공천 개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요,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서 당무에 개입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원래요,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였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총재가 당을 대표하고 그 밑에 이제 당 대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재다 보니까
총재가 일일이 모든 당무를 관장할 수 없으니까 당 대표가 대행을 하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총선 때 공천장도요, 청와대 가서 당 총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요, 당정 분리를 선언하면서요, 당정 분리를 선언하면서, 그럼 굉장히 정당 민주주의 진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요. 그래서 당정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당의 총재가 아니고 1호 당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또 그리고 당무에 특히 공천 이런 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 왔는데, 근데 사실상 어땠어요? 암암리에 직간접적인 형태로 이 개입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처벌 받을 때요, 그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2016년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뭐 이런 데서 했다. 그래갖고 그게 또 이제 유죄로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당원에 이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저렇게 명문화하자. 뭐 저는 저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윤통 3년 보면요, 매번 전당대회 있을 때마다 사실상 윤통이 그 당대표를 골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찍어낼 때, 그래서 몰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김기영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년 7월 전당대회 때도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떨어뜨릴까 온갖 공작을 다 했잖아요. 김건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이 씹었다. 그 익심 논란 뭐 일으키면서 별의별 것 다 했잖아요. 그 최근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윤건희의 입김이 강하게 또 작용을 한 거 다 당 사람이라면요, 다 그냥 그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저 사망을 신설하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저 8조의 3 개파 불용이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아니한다. 저 8조 3, 아니 저 위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사전 투표고 이제 6월 3일에 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제 뭐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들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당 신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없어요. 이 국민의힘은 야당 이제 다음 주면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왜 저거를, 그러니까 저 8조 제8조의 3 개파 불용, 저거는 야당 신세가 될 텐데 그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특정인, 대통령보다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저런 거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는요, 이거 친윤은 그간에 이 여러 가지 꿀을 빨아왔잖아요. 윤건희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부하면서 쓴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꿀을 빨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꿀윤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까지 실컷 꿀을 빨아오다가 이제 야당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리고 대선 지나면 이제 친윤이 딱 뭐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갖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다 이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이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요, 또 강원 친윤이 있고, TK 친윤이 있고, PK 친윤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친윤 내에서도 뭐 이제 김문수를 놓고도 김문수의 우호적인 친윤이 있고 비우호적인 친윤이 있고 막 그런 복잡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윤이 하나의 계파로 똘똘 뭉쳐서 어떤 세력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일 대우로 뭔가 공동 행동,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집단이 이른바 친한동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 계파불영 제8조의 3 저거는 친한계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권성동이요. 저거를 비대위에서 통과되고 어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저게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비대위 개최 당일 전날 오전 9시 반쯤에 저거를 문자로 의원들에게 공지를 했고, 그날 오후 1시까지 그러니까 한번 3시간 반 정도 의견을 접수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제 의견을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 의견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고 또 어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저걸 통과를 시키고 이번 주 토요일 정국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근데 강원도의 중진 의원, 근데 이 강원도 중진 의원은 친한계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중립적인 의원이 의원 단체방에 뭐라고 써놨냐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때에 무슨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뭐 당원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이 강원도의 중진 의원은 개파색이 옅은 중립적인 의원인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들도 그 강원도 중진 의원에 동조를 하면서 공감한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도체 당 지도부가 알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일설에는요, 지금 영남 친윤들이요, 강원도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이제 사무총장에서 쫓겨났지만 사무총장, 이런 강원도 친윤이 주도했던 거 이제 우리는 인정 못한다. 영남이 이 당의 큰 집 아니냐. 그러니까 영남 친윤들이 뭉쳐서 김문수가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김문수 이 떨어지면 김문수 그냥 아웃시키고, 그리고 나면 제일 그 걱정되는 게 친한들이다. 그러니까 친한을 손볼 수 있는 저런 규정을 미리 좀 대선 요 틈새를 이용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친한만 딱 제압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영남 친윤, 영남 자민련 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거는 이 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냐 아니냐, 그거보다도 우리 배지 계속해서 달 수 있도록 우리 영남 친윤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사전 투표가 오늘 내일 시작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와서 정권 교체 뭐 이런 일들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런 한심한 짓거리는 하고 있다. 최근에 그 수상한 여론조사도 문제지만 똑같은 거예요. 저게 수상한 여론조사에 이어서요, 수상한 당헌 개정을 지금 친윤들이 친윤 떨거지들이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